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좀 허그 어때요? 아까 국토부랑 같이 정책대출 축소 말했다가 국토부만 반대한 거 보면은 허그는 문제 좀 있어 보이던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하고 허그하고 퓨전해가지고 정책대출 축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LTV도 70%로 낮추고 보증 이거 좀 없애고 또 최우선 변제금 돈만큼 떼고. 근데 여기서 제동을 얘만 걸었죠. 그래서 얘가 원래 21일에 시행되기로 했었는데 24일날 다시 결정하기로 유예되도록 만들었는데 허그는 안 그랬죠. 근데 이번에 허그에서 굉장히 강경 대책이 나왔습니다. 허그 때문에 집값 올라가. 와, 보증보험료도 많이 벌어. 아이고 맛있어가 아니라 아이고 맛있어 이거죠. 맛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에 기금 다 날려가지고 4조 지원 들어갔죠. 또 올해만 7조가 넘어선다고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번에 지원이 또 들어올 수 있냐? 글쎄요. 해준다고 해도 이거 다 해줄 수 있을까요? 근데 요것만 해줘서 끝이 아닙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올해만 보증 배수가 저렇게 나오게 된다면 100배가 넘어간다. 근데 현재 허그에서 보증해주는 보증 배수는 어디까지예요? 90배까지죠. 요것도 60배에서 70배에서 90배로 연속으로 늘렸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겨서 올해 100배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럼 올해 정부가 갚아준다고 해봅시다. 내년 올해보다 덜 터질까요? 아니면 더 터질까요? 매년 더 터졌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채권 발행했죠. 채권 발행하면은 시장이 괜찮을까요? 채권 시장도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게 흘러가고 있죠. 우리나라에 채권 시장에 들어올 돈이 어딨어. 그나마 외국인들이 넣어주는 거지. 우리나라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20%에서 예금도 하고 적금도 하고 달러 예금도 하고 코인도 사고 미국 주식도 사고 그리고 미국 채권도 사고 채권도 사죠. 이 20% 내에서 우리나라 자산이 여기 다 꼭꼭 박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 허그에서 뭐를 하냐면요. 추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최근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구상권 회수 업무 위탁 사업 공고를 내고 사업체 물색에 나섰다. 허그가 회수율이 15%밖에 안 된다. 그만큼 회수를 못하고 있다는 소리죠. 저기 허그에 있는 사람들이 회수 전문가일까요? 허그가 회수를 전문으로 하기엔 골이 깨진다. 허그가 지금 맡고 있는 게 전세 보증보험 말고 또 뭐 있어요? 분양도 보증해줘야 돼요. 그래서 분양 현장이 문제가 생겨서 분양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되냐? 거기 그 수분양자들에게 조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냐? 그러면 허그가 입찰을 해가지고 보증하면서 입찰하는 거고 대부분이 이제 돌려갖고 빠져나가길 바란다. 그러면 허그가 그거 보증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중도금도 허그가 100% 보장합니다. 원래 90% 보장했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중도금 집산대출을 함부로 안 내줬습니다. 손실나면 10%는 은행 책임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허그 책임 100%로 바꿨죠. 그러니까 사업장이 괜찮든 안 괜찮든 간에 은행권은 대출을 내줍니다. 그럼 그것도 허그가 보증해줘야 돼요. 이런 것처럼 허그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써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추심 개불도 못하는 거지. 야, 돈 갚아. 이렇게 해서 갚겠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악덕으로 안 갚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그냥 친구 관계 끊고 인간관계 끊고 그 돈만큼 경험했다 하고 빠진다.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고, 이해는 네 눈엔 눈이다. 네가 나한테 그따위로 돼? 통장 압류 걸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야지 수심이 되는 건데 허그가 그 정도까지 하냐. 허그가 그 정도까지 하려면은 적어도
뭔가 연계가 돼야 되죠. 그 주식하는 쪽에 뭔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허그가 보증보험 하는 것 자체가요, 사실상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허그도 국토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어요. 허그도 국토부에 여러 차례 요청을 했던 게 뭐냐면은, 아니 왜 이렇게 여기까지 보증할 수 있게 해주냐, 보증 기준이 너무 널널하다, 적어도 회수 가능한 애들만 보증하게 보증 기준을 이만큼 좀 낮춰줘라 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계속 쌩깠습니다. 보증 한도를 강화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국토부가 16차례나 묵살을 했다. 이거 허그의 부실은 예견된 거였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세금 삥 뜯어서 건설사 살린다기보다 이거죠, 이거. 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모기지 증권을 MBS 증권으로 만들었죠. 여기서 이제 프라임 등급도 대출을 받는데 서브프라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죠. 이게 정책 대출이에요. 그래서 얘가 터진다고 하죠? 야, 터질까봐 돈 못 빌려주겠어. 누가 이 MBS 증권을 사주냐? 증권을 만들어가지고, 아, 터지면 우리가 보증해줄게. 이게 우리나라한테 허구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허구가 터지는데 정부가 돈 넣어줄게. 피 같은 세금.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고, 그런데 낙수 효과 해준답시고 법인세만 완화해주고 국민들 세금은 깎아준 거 있어요? 이 먹고 살기 힘든데 어렵사리 낸 세금 가지고 집값 떨어지는 거 방어하는 데다 쓰고 있었다. 청약통장 10만원에서 25만원을 올리는 이유, 정책대출 내주는데 정책대출 내줄 돈이 없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내야 되는데 주택도시기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 모으는 방법이 청약통장이에요. 너네의 미래를 가지고 현재 집값이 떨어지는 걸 방어하는 데 쓰겠다. 너네가 미래의 집을 살려는 그 청약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정부 정책들은 종자씩 꺼내다가 먹고 있는 정책이다. 이 기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30대는 원래 지금 집 살 때가 아니고 자본을 모을 때인데 금융자산 팔아가지고 주식 팔아서 집을 사요. 최하위층으로. 그럼 여기 집을 가지고 있는 30대 후반이나 40대는 부동산을 팔아서 부동산을 산다. 갈아타기로 올라간다. 이 피라미드 구조를 계속 만드는 거죠. 지금 집값 안 떨어진다고 하죠. 왜 안 떨어질까요? 특히 상급지, 똘똘한 채들 집값 안 떨어진다고 하죠. 계속 그거 언론에서 내보내고 있잖아요. 왜 안 떨어질까요? 여기에 많이 들어와야지 모아서 여기에 돈이 많이 쌓이는 거다. 지금 거품긴 부동산 시장은 피라미드라고 그러죠. 다단계 우리 가입해라 하고서 사람들 많이 유입시키면은 얘네가 먹어요? 윗대가리가 먹죠. 그러니까 유입이 많이 되면은 윗대가리가 오르는 거다. 유입이 줄어들면은 시간차를 두고 윗대가리까지 올라가는 돈이 없어서 얘네가 무너지는 거다. 신규 유입이 많아서 부동산에 들어오는 신규 유동성이 많으면 윗대가리들이 먹는 거고, 신규 유동성이 줄어들면 윗대가리들이 먹는 돈이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즉 윗대가리 저기 신고가 찍는 그 초고가 아파트, 강남 아파트 이런 데가 떨어진다. 물론 아예 예외인 곳들이 있죠. 예를 들어 한남더위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번외예요. 근데 적어도 레미안 원베일리, 뭐 아크로 리버파크 뭐 이 정도만 되더라도 이거는 여기서 모인 원기옥이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당장 안 떨어져요? 인제 거래량 줄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신고가 가격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장난질 칠 거예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 요거는 아직 결정난 거 아니니까 저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마 이 기사 이야기하면 또 정치적으로 저를 엄청나게 욕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뿐인 거예요. 자, 요즘에 요 영태균이라는 인간 많이 나오죠. 근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 것을 지시를 했다. 어떤 식으로? 표본을 바꾸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곱하기를 해서, 즉 표본에 대한 가중치를 바꾸든가 표본을 바꾸든가. 그래서 2030에 표본이 없으면은, 상승하는 아파트에 표본이 없으면은 요것을 가중치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지표가 나올 수가 있죠.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KB 지표가 계속 떨어질 때 부동산 지표가 계속 상승을 나타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보다 오히려 이번 정부가 부동산하고 KB하고 괴리가 더 심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그 이야기 나올까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쪽 기사만 때렸죠. 마치 지금 정부의 통계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이라고 말한 것을 미러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치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딱 이번 정부의 통계 조작 느낌이 심하게 들 때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이야기를 계속 기사에서 때렸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보면은 뭐 아크릴리브 파크니 원벤진이 이런데 막 10억씩 떨어졌어요. 기사화가 잘 안 되고 있을 뿐이지. 둔촌주공 맨날 뭐 23억, 24억 찍는다는데 얼마 전에 17억, 18억짜리를 찍혔어요. 기사화를 안 시킬 뿐이지. 그런 거라서요. 일단 첫 번째, 요즘 허그 상황 보면 어때요? 허그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정부에서도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피 같은 세금. 근데 작년 올해 지금 세수결손 엄청났죠. 다른 기금에서 빼다 쓸 수 있냐? 주택도시기금 없으니까 청약통장 늘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외평기금 이미 벌써 30조 넘게 썼습니다. 하는 바통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꺼냈었어요. 이런 것들만 보시더라도 정부가 여력이 없으니까 추심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민간 추심 들어가기 시작하면 제일 위험해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차피 전세 사기 칠 인간들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간들은 어차피 그냥 깜빵 가고 말지. 돈 없고 바지 사장 하면서 돈 좀 받아가지고 좀 은닉 좀 하고 여기 전세가 올라가면 전세가 올린 만큼 또 웃돈 받아내가지고 그거 은닉한 다음에 나중에 떨어질 땐 집으로 받으쇼 해가지고 처음부터 전세 사기 칠 인간들. 이 인간들은 안 위험해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갭 투자하면 돈 번다고 해가지고 자기 돈 어느 정도 써서 전세 받아가지고 그 집으로 상승한다고 믿고서 자기 돈 많이 투자한 사람들. 갭 투기할 때. 그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진다. 허그 전세 보증보험 믿고서 세입자들이 들어갔다? 아니요. 허그 전세 보증보험 믿고서 백장장사 부린 것들은 갭투기꾼들이다. 근데 그 갭투기꾼들 중에서 그러면 돈 번다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들어간 사람들. 특히 어떤 사람들이 많이 물린다? 지금이라도 한 채 더 사고 한 채 더 사고 해가지고 부동산 투자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상승론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 자산 정리하고 있을 때 들어오도록 만든 사람들 있어요. 정리하면서도 올라간다고 계속 유도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따라 들어가서 물린 사람들이 제일 피해본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